망조가든 민주당 좌표 찍기에 재미 들린 듯 이런 제목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포즈가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이거? 아무튼 네. 이게 뭐 아시다시피 그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대장동 수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하는 검찰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16명이고요. 공개했습니다. 그거 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조인, 현직 법조인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해괴한 일이지요. 진짜 근데 나는 이거 생각해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실에서 법사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한테 이거 이제 수사 검사들 바뀐 리스트를 달라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걸 상상을 해봤어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노가다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썼을까? 그거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검사들은 인사 발령도 되게 잦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 하다가 지금 수사팀에 나간 사람도 있고 새롭게 발령받은 사람도 있고, 저도 이거 저보고 정리해라 그러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나 저도 궁금하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법사위 찬스를 썼더라고요. 이게 법사위에는 아마 뭔가 보고가 될 거예요. 이게 주요 사건 담당하는 뭐 검사 목록이라든지, 그렇게 됐구나. 국정감사 때 뭐 요구를 하든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받아간 것 같고. 근데 이거 저는 진짜 완전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를 왜 당에서 홍보국에서 이거를 냅니까? 그러니까요. 재명수호 이제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 그거잖아요. 그 얼굴이랑 소속이랑 이름을 걸어서 공개를 다 한 건데 민주당의 지도부가 나서서 한 거고. 그렇지. 김의겸 의원은 뭐 놀랍게도 여전히 대변인입니다. 그럼요. 진짜 개놀랍게도 아직까지 대박이다 진짜. 와. 아무튼 그런데 그 김의겸 의원 얘기로는 앞으로도 더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뭐 50명, 100명, 뭐 150명까지 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하는 검찰들 전부 명단 공개하겠다는데, 이거는 100%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게, 그 검찰 명단표를 혹시 지금 기사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명단표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없네. 여기는 없네. 뭐 명단 뭐 있죠. 많이 있지. 네, 그 명단을 이렇게 공개를 한 거 보면 그 검사 왼쪽에다가 한자로 윤 해놓고 사단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지금 검찰들의 수사는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배후에 있다라는 이야기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리고 거기 있는 검사들이 다 무슨 윤사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낙인 찍기 이런 거 진짜 유치하죠. 우리도 많이 당해봤지 않습니까? 저 많이 당해봤죠. 우리도 뭐만 하면 이해관이다, 뭐만 맞아. 하면 뭐 친유승민계다. 내가 진짜 피곤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뭐 그와 상관없이 저는 이게 김의겸이 안 잘리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봅니다. 피해 실드.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당 사람들하고도 얘기 가끔 하면 우리가 김의겸이 말이 안 되지 않냐. 근데 EU 대사 그것도 진짜 솔직히 뭐 EU 대사 발언을 막 왜곡한 것도 솔직히 말도 안 되고 헛소리고 진짜. 미친 거. 그다음에도 진짜 이상한 거 많았는데 뭐 한동훈 뭐 말할 것도 없고 도대체 왜 하냐. 대표를 그렇게까지 쉴드를 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없어. 그러니까 김의겸을 내보내면 누가 와서 그걸 해줘요. 안 해주지. 심지어 한동안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SNS에 글을 직접 잘 안 쓰고 김의겸 글을 공유를 또 하기도 했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완전히 피해 실드 쳐주는 사람이 없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대변인이 막 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이재명 유죄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제 같이 집에 가셔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김의겸만 같이 집에 가면 되는데 그럼 민주당 홍보국 사람들 어떡할 거야?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위에서 시켰는데 그래. 지금도 다들 뭐 오늘 제가 뭐 저희 당의 지도부 또 만났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민주당의 높으신 분을 만났는데 귓속말로 야 빨리 좀 잡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저도 제가 몇 차례 말을 했지만 저도 사실 민주당 패널들 많이 그런 소리 해요. 그래. 잡으려면 빨리 잡아가. 그리고 이제 굉장히 높으신 민주당 분들도 요새는 뭐 어차피 잡혀갈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 좋은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상민이나 조응천이나 뭐 박용진이나 이런 이제 뭐 우리 기준으로 요새 놓고 보면 가짜 진보들 빼고는 참칭 진보 참칭들 빼고는 아무도 이걸 목소리 높여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용히 있던 사람들도 다 도매금으로 이제 제명 수호하는 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데.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김의겸 의원 말고는 실드 치는 사람이 잘 없네. 요새는 김남국 의원도 뭐 안 하던데? 그렇죠. 김남국 의원도 별로 실드 안 하는 것 같던데? 김남국 의원도 최근에 실드 기억나는 거는 이재명 혼밥 안 한다. 이재명이 만나자고 하면 사람들 많이 와서 같이 밥 많이 먹어요 이런 거. 되게 남국이 형이 할 만한 얘기 같은 그러네요. 거. 아 근데 저는 네. 그 생각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약간 야당 탄압이라고만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실제로 혐의가 있고 죄가 있는데 나중에 지금 본인이 고의사적 공표를 한번 그 호되게 당했죠.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그렇죠. 사실 묵묵부담 전략을 하는 것도 그때 이제 야당 관계자 발로 보도가 아예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다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얘기를 하겠냐.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 야당 대표가 말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지? 그러니까 요새는 그 말이 참 많으셨던 분인데 그러니까요. 요새는 좀 말을 잘 못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이분 말씀이 그 많으시다라고 생각한 게 뭐 꼭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선 때 제가 이제 라디오를 하는데 MBC 라디오를 하는데 MBC에 자꾸 나간다 보니까 더 보수 참칭 뭐 그런 느낌 나는데 아무튼 많이 나가요. 네. MBC가 무슨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끝나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되게 그 매너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 바쁜 와중에 패널들이랑 같이 차를 마셨어요. 보통 우리가 라디오 하면 그냥 서로 그냥 뭐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 가지 패널이랑 같이 차 마시고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 이분이 참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차도 먹고 뭐 좋은 분이다, 인간미 있는 분이다 했는데 진짜 본인의 업적만 얘기하시다 가셨어요. 한 30-40분 얘기 나눈 것 같은데 지 얘기만? 뭐 본인이 거기에 주빈이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자기 얘기가 자기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할 때 업적을 막 엄청 자세하게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그 사실은 이게 그래서 나도 들으면서 아니 그래도 만났으면은 뭐 이렇게 사람 같이 그냥 이제 뭐 평소에처럼 예를 들면 뭐 천하람 씨는 뭐 순천은 어때요 뭐 이런 걸 줄 알았는데 그렇지. 거의 약간 본인 PR만 한 30-40분 하시다 가셔가지고. 그밖에 좀 이재명 대표를 실제로 만나봤을 때 인상은 어때요? 약간 진짜 흉악해요? 아니 그런 것보다 나는 그 이불킥을 하게 돼요. 왜요? 왜? 그러니까 썰 좀 풀어줘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달변이에요.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자리에서는 이거를 반박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나도 내가 순발력이 아직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체급 차이가 나니까 아우라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막 우리가 당장 막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약간 뭐 그 사람 말을 끊을 수는 없고 또 내 말은 그 사람이 쉽게 끊을 수 있고 이 뭐 약간의 그 파워 격차도 있지만 이런 거 저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기본소득을 8만 원 준다는 거야. 그럼 뭐 그래서 내가 아니 기본소득 8만 원이 그게 뭐 기본 용돈이지 무슨 기본소득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하면 또 그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천 변호사 같이 돈 많고 잘 나가는 변호사는 한 달에 8만 원이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한 달에 8만 원이 소중한 돈이고 정말 막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럴 때 끊고 내가 그러면 내가 8만 원 없어도 되니까 정말 어려운 분한테 16만 원 드려라. 왜 전 국민한테 균등하게 주냐. 막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틈을 잘 안 주는 분이에요. 이게 달변이야 뭔가 이렇게 페이스를 잘 몰고 가요. 그래서 아무튼 뭐 여튼 제가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다. 이재명 대표랑 방송을 하면서. 근데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를 이제 천하람 위원장 당시 이제 정치인사였었죠. 정치인사에 이제 초대석으로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그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말이 많긴 많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말이 많은 건 뭐 그렇다 치고 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이제 좀 정리하고 싶은 게 얼마 전에 박용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민주당에 누구 뭐
김의겸은 아니었고 다른 대변인이 뭐 이재명이가 뭐 검찰 탄압이고 어쩌고 뭐 야당 탄압이고 막 해서 뭐 성명을 냈더니 박용진 의원이 방송에서 아니 이 대변인한테 뭐라고 해야 되겠다. 사실관계는 알고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재명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나 얘기하는 거냐라고 막 오히려 약간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을 상대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원희룡 스타일로 뭐 대장동 일타 강사 이런 거는 못 하더라도 당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만이라도 실제 유동규와 나의 관계 어떻고 정진상과 김용과 유동규는 뭐 어떻고 나는 뭐 여기에 관여를 안 했고 이런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만나는 뭐 몇 안 되는 민주당 의원들은 다 그런 거야. 나도 모른다. 그게 공통적으로 저도 그 얘기를 나왔어요. 다른 민주당 분한테 거기는 그래도 친명이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그러는 거예요. 아 나도 솔직히 그 대정동 커버 치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해주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해준대. 뭘 알아야 실드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지금 저도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말 잘하시고 달변이고 이런 분이 자기가 정말 억울했다면 이렇게 조용히 있었을까? 안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로 치고 나왔겠지. 뭐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막 해가지고 막 얘기를 엄청 해야 될 텐데 이거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거는 일단 이재명 스타일이 아니다. 이재명 사람이 자기 스타일이 아닌 거를 하는 거는 뭔가 이거는 좀 꺼리끼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호를 안 하고 엄한 이제 검찰 좌표를 찍기 시작한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양반이 그 쫄리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쫄리는구나가 첫 번째인데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재명 대표가 당선인 워크숍을 갔는데 그 이제 보궐선거 끝나고 당선인이랑 이제 의원들이 다 같이 이제 워크숍을 갔는데 저도 이거 카더라로 들은 겁니다. 근데 본인이 딱 보니까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라는 거야. 딱 보니까 아 여기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거 잘못하면 내가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겠구나. 아하. 그래서 사실은 그 많은 비난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당대표를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민주당 다 꼬라지를 보니까 야, 이 중에서는 다 내 등 칼 꼽겠는데? 그럼 너 사실은 정치판이라는 게 누구가 누구를 지켜준다라는 개념이 쉽게 성립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각자 이해관계가 맞을 때는 친구다가 또 돌아서면은 뭐 삼성간호 사성간호 하고 그런 건데 그가 뭐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설득을 못하니까 충성심 코스프레를 제 생각에 김의겸 의원은 진짜 충성심이 있는 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뭐 다른 몇몇 최고위원들처럼 충성심 코스프레를 해서 이제 개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그렇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이 안 도와주니까 좌표를 찍으면 의원들은 안 도와줘도 개딸들이 도와주잖아. 그렇지. 나는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재명은 제가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안 믿어. 못 믿죠. 그러니까 뭐 본인 같다고 생각하는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못 믿어요. 안 믿어. 못 믿지. 그러다 보니까 그 성남 시장시에 CCTV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누굴 믿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뭐 정진상 뭐 이런 몇 명 소수를 제외하면 애초에 이제 곁도 안 주고 뭐 이런 타입인데 아니 뭐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하튼 사람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 이 아저씨가 이제 한 줌 있는 팬덤으로 장사를 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정당을 패싱하고 정당은 그냥 본인 방탄용인 거고 그렇지. 이제 개딸들 동원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정책 생명들을 계속 유지시키는 건데 이 검찰에 이거 좌표 찍은 거 나는 이거 진짜 이거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진짜 나쁜 악한 짓이죠. 악한 짓. 그러니까 거기 민주당의 반론은 그거잖아요. 아니 어차피 검찰들이 자기 이름 내놓고 다 공개된 정보인데 뭐 어떠냐? 그래도 그걸 제1야당이 그렇게 이거 나는 좀 짱이 났던 게 그 판때기도 너무 못 만들었어. 거기 요새 판때기 만든 사람 그거 빠따 좀 쳐야 돼요. 맞아요. 판때기가 너무 구려. 너무 저렴해 보여 진짜. 그거 뭐였지? 그거 있잖아요. 입법 타밥 그래.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판때기가 막 보고 있는데 진짜 이거는 너무 구리게 만들었다. 나는 뭐 정말 백보양보해서 그러면 뭐 그냥 깔끔하게 사건 담당 검사 뭐 이름이랑 사진 뭐 이렇게 딱 해서 그냥 이런 분들이 수사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구리다. 뭘 해도 구려. 근데 뭐 해도 구린데 거기에 막 윤사단 막 이상한 거 찍고 막 뭐 이상하게 막 디자인해가지고 막 그거 들고서 막 브리핑하는데 보니까 막 어우 막 너무 후져가지고 어우 막 너무 최악. 근데 신내나. 그러니까. 근데 이러면서 제 생각에는 결국은 중도적인 당내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지 이렇게 하면. 그렇죠. 내가 봐도 이건 뭐 야 정신 나갔나 싶은데. 아니 나는 이게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 물론 검찰들이 자기 이름 걸고 수사하는 거죠. 책임 수사하는 거지. 그렇지.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떳떳하게 이거 제 천하의 이름 한 겁니다. 김재섭 이름 한 겁니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아 그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좌표를 찍는 것도 전혀 다른 문제인 게 아니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일단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비해서 훨씬 언론에 대해서 불친절해요. 그렇지. 거기는 진짜 불친절해요. 막 조중동 이러면 막 전화도 안 받고 이래. 그래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보 매체라고 불리는데도 전화 잘 받거든요. 잘 가요 저희. 저희 진짜 잘 받아요. 너무 잘 가서 문제지. 그러니까 다 얘기하고 다 우리 인터뷰도 하고 당연히 취재도 다 응해주고 하는데 그럼. 거기는 조중동이라 하면 일단 완전 악마를 시켜놓고 맞아. 전화도 안 받고 동아일보 이런 데 취재 오면 막 못하게 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은데 민주당이 똑같이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자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허위 날조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그거 뭐 얼마 전에 그런 일 비슷한 거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적용 가능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검사, 기자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여기 나왔다. 이거 봐, 진짜 너무 후져 진짜. 이거 무슨 철권에서 약간 토너먼트 저는 그런 거 같잖아, 진짜. 태그 토너먼트, 철권 TT. 그런 거 같잖아. 이거 20년 전 디자인을 갖고 와가지고. 너무 구려 진짜. 진짜 너무 후지다. 여하튼 이 기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일반인들한테도 자기 이름을 걸고 게시물 쓴 사람들 다 좌표 찍어서 완전 바보 만들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나는 구려. 이게 그 민주당이 이제는 지지자들 설득을 해야 되는 지지자들은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이미 설득이 된 지지자들 대상으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야 저기다 그러면 이제 다 쫙 가가지고 조지고. 내가 이게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민주당 비판 한번 하면은 막 온갖 문파들이 막 와가지고 막 난리 친다고 막.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거 못 살겠다 막 그랬었었는데 지금도 뭐 똑같은 거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너무 구린데 저거 너무 저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에 있어서의 저도 저거 보고 처음에는 내가 검사하면 저런 거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겠다 진짜. 나 같아도. 근데 또 막상 우리는 그래도 정치권이고 어차피 우리는 이름과 얼굴을 이미 드러내놓고 그럼요. 욕을 먹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한 주일에도 악플이 뭐 수만 개씩 달릴 텐데 근데 이게 일반 검사 같으면은 또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뭔가 좀 꺼림칙한 거는 제 생각에는 생길 수도 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수사를 안 하지는 않겠지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런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저런 사람들 찾아가서 테러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럼.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법조인에 대한 테러 문제는 사실 뭐 어제 오늘 원데이 투데이는 아니고. 그럼요. 특히 지금 대한민국의 팬덤 가장 큰 정치인이라고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인데. 그렇지. 이재명 그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인데. 거의 원톱인 것 같은데요. 내가 거의 지금 원톱이죠. 원톱인데 그가 자신의 지지자를 동원해서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그렇지. 저 진짜 무슨 아까 전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가지런히 해놓은 것도 아니고 진짜 무슨 뭔가 싸워야 되는 대상처럼 딱 만들어놨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굉장히 이런 거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아까 전에 그 명단 중에 한 명은 이름 틀렸대 또. 맞아. 뭐 이름이나 사진이랑 뭐가 안 맞았다고 뭐가 안 맞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뭐 업무 마비 뭐 이런 거 될 수 있어요. 나는 하여튼 이재명 대표는 늘 우리의 상식 바깥에 계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구리다. 이제 뭐 구리다는 말 이후에는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악플 다 읽어요? 악플 다 안 읽죠. 뭐 할라 읽어요 그거. 저는 가끔 읽고 좋아요도 눌러드리고 하는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좋아요도 왜 저는 가끔 좋아요 눌러드려요. 읽을 수도 있지만 나도 가끔 읽긴 읽는데. 근데 뭐
근데 읽다 보면은 가끔 좀 납득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나도. 뭐 태도의 문제나 아니면 뭐 비문을 쓰는 걸 교정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였냐면 제가 다리를 사실 많이 떨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뭐였더라? 다리를 떨면 이제 이렇게 약간 옷이 흔들리잖아요. 여기 위에 옷도리가. 그걸 보면서 되게 다리 떠는 거에 대한 그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욕을 물론 엄청 세게 욕을 하시면서 했지만 관심이 고맙다 뭐 이런 뭐 생각도 들고. 저는 제가 좋아요를 눌러드리는 기준이 있어요. 제 이름을 정확하게 쓰셨다. 아하. 그다음에 그러니까 욕을 쓰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쓰셔야 저는 좋아요를 눌러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재섭이라고 써야 되는데 뭐 김재석이라고 썼다. 나는 천아람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천아람이 있는데 천하람입니다. 천하람. 그렇지. 네, 그래서 심지어 현근택 변호사도 천하람이라고 그러던데. 그래요? 방송을 1년 넘게 했는데 그 양반 나랑 방송을 수백 개를 같이 했을 건데. 수백 개인데 아직까지 천아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너무하는구만.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거 같고. 헌근택 형님 진짜 안 되겠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좋아요 눌러드리고 왜냐면 이제 또 이 정치인은 이름으로 먹고 사는 거니까. 맞아. 당신 얼마 전에 그 연탄봉사에서 뭐 그거 있었잖아요. 어떤 거요? 김용태. 맞아. 제가 썰 하나 풀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연탄봉사를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구룡마을에. 그렇지. 구룡마을에 이렇게 막 이제 연탄을 막 날르고 제가 그날 연탄을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무게를 제일 많이 들어서 쭉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우리 정지석 비대위원장께서 그렇죠. 저한테 이제 응원을 해주시면서 우리 김채고는 또 힘도 좋고 뭐 더 팔도 엄청 좋고 뭐 많이 해도 되겠네. 그래서 김채고 물론 뭐 저도 비대위원 했으니까 김채고로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또 다른 일 하다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또 힘쓰는 일이 있었어. 그러더니 이제 부르시는데 김용태 여기 좀 와봐 이러더라고. 그래서 김용태? 김용태 최고를 불렀던 거구나 하고 제가 호다닥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김용태가 아니라 김재섭입니다. 말씀드려. 그렇지 김재섭. 그제서야 급하게 수습을 하시면서 제 이름을 그 이후로 한 10번 정도를 부르셔가지고. 뭐 잘생긴 사람들 다 비슷해가지고. 그리고 요새는 용태가 벌크업을 해가지고 몸이 두꺼워졌어. 몸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옛날이랑 더 비슷해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저는 살이 좀 오히려 좀 빠져서. 그러니까요. 요새는 좀 비슷해요. 김용태가 막 몸이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정진석 위원장님의 이 현실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 김용태가 왜 오겠어 사실. 그러니까 김용태가 지금 열심히 그 지도부 몰아내게 해가지고 잘려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김용태 우리가 지금 김용태 거기 와서 지금 연탄 나르고 있겠습니까? 정진석 위원장이랑 같이. 그러니까요. 거기 가서 연탄 나르면은 진짜 무슨 속 없는 사람이지 그거. 그래서 그날은 제가 용태목까지 열심히 나르려고 또 여튼. 재밌었는데 제가 용태랑 저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여전히 많고 둘 다 잘생겨가지고 요 앞에 여기가 스튜디오가 성수역인데 성수역 앞에 어떤 이제 식당에 저 이제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사장님이 한참 전 됐어요. 이제 이준석 대표 잘리기 전이었는데 막 갑자기 뛰어나와요 차에서. 저 우리 의원님 이러면서 저는 의원이 아닌데 막 뭘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우리 김용태 의원님을 얼마나 응원하는지 그래서 저는 김용태가 아닙니다. 김재섭입니다.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 뚝심의 김용태. 쫓겨나는 국면에서는 어마어마했죠. 네, 하여튼 용태도 요새 열심히 또 절치부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슈퍼챗 좀 읽어드릴게요. 커카인규 윤리위. 저거 사진 볼 때마다 너무 신인규 닮지 않았어요? 그렇네. 똑같이 생겼어요 신인규. 신인규도 귀엽게 생겼어요 사실. 네. 뭐가 제일 구린가요? 민주당이 공개한 검사 홍보물, 이준석의 패션, 천하람의 지방. 셋 중에 뭐가 제일 구린? 건강에는 제 지방이 제일 안 좋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홍보물이 저는 제일 구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 생각도 그래요. 이준석의 패션은 여의도 평균보다 약간 떨어지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검사 홍보물 저거는 여의도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저거는 정말
제일 그 비상식의 비상식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준석의 패션은 그냥 비상식 정도라면 그렇지. 검사 홍보물은 거의 비상식 중 비상식이죠. 그 이준석은 거의 그냥 헤지스 이런 걸로 도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거의 약간 헤지스에 협찬 받는지나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때 프로스펙스 협찬 받았잖아요. 아 협찬은 아니고 그냥 옷을 하나 샀습니다. 아 뭘 사? 협찬 비공개 협찬입니까 이거? 아니, 비공개 협찬도 아니고요. 이 사람 봐라. 하나 샀는데 그냥 네. 그 덤을 하나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었고 우리 김종원님 24년 총선 때 24대 총선 아닙니다. 24대면은 몇 년 남았냐? 24대면 한참 지나가야 되고 24년 총선 때 도봉과 김재섭 당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S 국바세 화이팅. 국바세는 여기가 국바세는 상관없는 데입니다. 왜 여기서 국바세? 온 세상이 국바세다 진짜. 그러니까. 온 세상이 국바세야. 네. 미아초 52기입니다. 야. 52기면 선배인가 후배인가 모르겠네. 저도 미아초등학교 나왔고. 그래요? 네. 오. 감사합니다. 거기 뭐 이상한 뭐 거기 나오면 뭐 미아되냐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건 또 우리 미아동을 또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적절한 드립을 하지 않고 근데 그 넘어가겠습니다. 드립으로 네. 그 학생 회장 부회장에 당선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아를 찾으려면 경찰서에 뭐 회장을 찾으려면 미아초등학교에 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결코 미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런 드립들이 난무했었던 선거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요새 진짜 국바세가 너무 많아요. 저도 막 길 가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막 저 국바세예요 막 이런 분 있었어요. 얼마 전에. 어쩌라고요? 국바세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왜 그래도 나 그래서 화이팅 신인규 화이팅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좋아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 그 이재명 대표 얘기 잠깐만 하고 신현영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에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28일 날 검찰 소환이 28일이거든요. 근데 28일에 광주 일정이 있던데. 네, 28일 날은 안 간대요. 그래서. 그럼 당당히 임한 건 뭘 당당히 임하겠다는 원래 거예요? 자세를 그렇게 하겠다고요? 마음가짐을. 마음가짐을? 네, 그 방구석 여포 아니에요? 예. 아무튼 근데 이게 나는 이게 좀 웃겼던 게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밑에 있는 약간 그 바로 뒤에 이제 물어봤어요 그 기자가 그러면은 직접 가시는 겁니까? 왜냐면 서면 조사 뭐 이딴 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직접 가시는 거냐 이랬는데 또 묵구답이야. 근데 그 와중에 김의겸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당연히 당당하게 직접 조사받으러 가실 거라고. 나는 그래서 김의겸이 혹시 이재명 대표한테 혼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니죠. 이렇게 양동작전으로. 양동작전인가? 그러니까 대변인 입장에서는 당당하다고 하고 본인은 이제 약간 한 발 떨어져서 저 대변인 한 소리지 나는 큰 상관없어. 약간 그 공유하는 거랑 비슷하게 사고는 저쪽에서 치고 잘 되면 묻어가고 안 되면 손절치고 약간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싶은데. 아무튼 저도 웃긴데 근데 뭐 가시겠다고 하니까 뭐 잘 됐죠. 이렇게까지 해놓고 뭐 서면 조사하겠다 이러지는 않겠지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이거. 이재명 대표는 소환에 대해서 좀 그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에도 좀 진심이에요. 왜냐면 성남 FC 사건이 경찰 수사 있을 때 경찰이 3번 소환했는데 3번 다 응하지 않으셨고, 그렇죠. 이번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도 소환 요청했는데 의총까지 열어서 안 나간다고 하셨고, 근데 뭐 항상 태도는 당당하시대요. 그렇죠. 늘 집에서 의관을 정제하시고 당당하게 임하시나 봐요. 이상해요.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가 할 얘기가 많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꼬꼬무로 갑니다.